윤석열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스모킹건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윤석열이가 한동훈을 보호하려는 건 자기가 연루된 거 아니냐. 길을 쓰고 저렇게 그 이상하게 한동훈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 왜 그럴까? 윤석열의 뭔가 단점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 무슨 윤석열의 범죄 혐의가 한동훈 수사하면 드러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이런 지금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쓰는데, 윤석열이가 수사를 방해하면서 한동훈을 보호하는 진짜 이유는 뭔가? 총선 전에 2월에 부산지검을 방문해서 한동훈이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게 이제 채널A 백모 기자의 녹취록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검은 유착의 몸통 누군가 한동훈인가 윤석열인가? 우리 헷갈립니다. 아니 자기가 몸통이 아니라면 한동훈 검사장의 그런 검은 유착 의혹에 대해서 왜 그렇게 목숨을 걸다시피 나오냐. 이동재라는 피의자가, 기레기 한 마리가 대검을 향해서 수사 전문 자문단 좀 해서 제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주십시오 하니까 덜컥. 그건 법률에도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또 김두일 대표는 왜 윤석열은 부산에 내려갔을까? 결국은 한동훈 보호로 갔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 대항명이냐 초용이냐, 추미애 장관이 어떤 칼을 갈고 있는지 궁금하죠.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아무리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검찰 개혁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죠. 믿어봅시다. 과연 윤석열이 어떤 거취를 보일지, 거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대응을 할지 법을 준수해서 법률대로 진행을 해 주십사. 미적거리지 마시고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런데 김종민 의원이 그 지검장 회의의 내용을 보니까 추미애만 반발한 게 아니라 윤석열 반대 여론도 꽤 있다. 언론들 보도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참 언론들 문제 많아요. 검찰과 언론의 공모 사건에 대해 지난 3일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이에 대해 윤석열은 6일 전국 고검장 지검장회의에서 나온 논의들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답니다. 이런 지검장 회의가 나오면 대검에서 왜 대검에 보고를 하냐? 이거는 대검은 어디다 보고를 해야 되냐?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해요. 대검에서 일어난 일은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보고를 왜 해? 대검 자기도 회의에 참석하고 주워서 들으면 되지. 무슨 보고냐 이거야. 이게 무슨 윤석열이가 지금 대권 노름하면서 자기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니 검찰총장이 무슨 보고가 이게 보고가 나오냐고. 내부적으로 얘기해주면 되는 거지. 대검이 보고는 법무부 장관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휘수용이냐 항명이냐, 회의 결과를 받아든 윤석열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그 삼합회 같았던 검사장 회의라며 제가 듣기엔 윤석열 뜻대로 뒤지하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정보를 들었겠죠. 최강욱 대표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법적 효력도 있을 수 없는 회의를 일종의 위력 시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테타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그 지검장 회의는 전두환이가 탱크 몰고 국방부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위력 시위를 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대부분은 아마 눈치 보면서 얘기를 안 했을 것이고, 윤 총장의 측근들이야 적극적으로 얘기했겠지만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거부할 경우 다른 검사들이 동조해 함께 항의할 가능성에 대해 추 대표는 겁난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라고 잘라말했다. 스트라이크 일으키는 검사들이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윤석열의 암묵적인 지시에 따라서 되모을 그런 일은 없다. 겁난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겁난이란 용어도 쓰지 않으면 좋겠어요. 일개 검찰 공무원들이 무슨 겁난입니까? 윤석열이가 겁난을 기대하고, 겁난 제2의 쿠데타 검찰을 기대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徐강국 대표는 그럴 가능성은 어떤 경우에도 없다. 그래서 검찰 조직은 절대 대화나 타협으로 개혁될 조직이 아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우리 정치인 여러분들과 추미애 장관에까지 제가 강곡히 말씀드립니다. 절대 검찰은 대화나 설득으로 개혁될 그런 조직이 아니다. 오직 자기들 마음대로만 하려는 사람들이다.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검찰은 힘의 논리로 개혁을 해야지. 검찰한테 우리가 사정해서 검찰 개혁해 주십시오 하니까 윤석열이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죠. 이 소중한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중에 5분의 1이나 되는 1년을 허송세월했다. 그냥 조국 전 장관 수사, 청와대 하명 수사 등등 해서 이렇게 소비를 했죠.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겁난이든 지랄이든 나발이든 밀어붙여서 조폭보다도 더 지독한 이런 조직, 조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수갑 채워서 잡아다가 구속시키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겁난 오늘은 이런 언론들 겁나는 얘기라는 이런 거 쓰지 마시라. 겁난 무섭지 않아요. 우리 촛불난이라고 들어보셨죠? 촛불이 겁난을 진압할 겁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만약 겁난이 일어나면 검찰들 그냥 두지 않겠다. 누가? 우리 촛불 시민들이 경고합니다. 그리고 김종민 의원도 이번 검사장들 회의한 것과 관련해 들어보니 현재 윤석열의 측근 비호 문제에 걱정을 많이 하고 반대하는 검사들도 꽤 있다. 윤석열의 이런 측근 비호.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런데 윤석열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놓으면 반대 의견보다 윤석열을 뒷받침하거나 옹호하는 의견이 많이 표출되고 주로 언론에 보도된다. 윤석열에게 직언을 넣는 그런 거는 언론이 한 줄도 안 써요. 그래서 마치 검사 전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휘에 저항하고 반발하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지금 언론에 나오는 그런 그 기사들이 전부 검찰, 대검과 연결된 기레기들이 쓰는 거다. 왜 중앙지검의 수사팀의 기사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범위 등을 심판하는 제도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네요. 그래서 윤석열이 단순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이번 사태를 다각도의 수단을 내놓고 굉장히 어렵게 풀어간다는 지적이 지금 우리가 제기하고 있죠. 만약 윤석열이 권한징의 심판을 청구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왜? 결국은 강요미수죄로 법적 처벌유기에 놓인 자신의 최측근, 자신의 똘마니 한동훈이라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다.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가 스모킹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한 판의 승부를 벌리려고 하냐? 한동훈이가 구속되고 피의자 신분이 되면
불어버릴까봐 겁이 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서 김두일 차이나라 대표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분이 정치적 분석을 잘하는 분인데, 윤석열이 그토록 한동훈에 집착하는 이유를 자신의 페이스를 통해 설명했다. 예, 한번 들어보죠. 뭐 꼭 100% 맞는다는 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분석을 잘하는 분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윤석열이 무리해서 한동훈을 보호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에서 왜 윤석열은 부산에 내려갔을까? 라는 부제로 윤석열의 그동안 지나온 행적을 차근차근 짚어봤습니다. 2002년 2월 13일 윤석열은 부산 고검을 방문했다. 1월 8일 추미애 장관은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했고, 한동훈은 대검 특수부에서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내려갔고, 이날 윤석열을 환영했다. 윤석열이 이날 부산에 내려간 이유는 전국 검찰청을 순회하면서 일선 검사들과 간담회를 갖는다는 명분이었는데, 하필 부산이 그 시작이었다. 첫 번째 간 게 부산이었다. 한동훈이가 쫓겨서 부산으로, 윤석열 옆에 딱 달라붙어서 수사를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가족 털기, 청와대 하명 수사 등을 윤석열 옆에 딱 달라붙어 하던 이런 자가 추미애 장관이 부산으로 보내버리니까 찾아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그런데 같은 날 채널의 이동재 기자와 백승호 기자가 부산에 내려가 한동훈을 만났다. 표면적으로는 부산에 가는 윤석열을 취재하게 내려간 것이라고 하지만 왜 한동훈을 따로 만난다는 말인가? 아니, 기자가 왜 한동훈을 따로 만난다는 말인가? 이 녹취록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동재가 유시민을 잡자는 편지를 이철에게 보낸 것이 2월 14일이었다. 그 무렵이에요. 딱 맞아떨어집니다. 13일 날 윤석열이 이렇게 만나러 갔어요. 그 한동훈이를. 근데 그 유시민을 잡자는 편지를 이철 대표에게 보낸 것이 2월 14일이었다. 딱 하루 차이, 하루. 그렇죠? 딱 하루 차이에. 이래서 우리가 스모킹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 안 드세요. 그날 이렇게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만들어 줬는데, 모습 보면 이 한동훈이가 손을 앞에다 얹고, 윤석열이는 단추도 안 채요. 얼마나 건방진가.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윤석열이가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절대 이 양복의 단추를 채우지 않는다. 건방 떤다. 그래서 하루 차이를 두고 13일 날 가고 14일 날 편지를 보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이나랩 대표 김 대표는 다소 황당하지만 이 보도를 한 곳이 조선일보다. 조선일보가 이 보도를 한 취지는 한동훈을 실드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만난 정확한 날짜를 조선일보가 공개하면서 이동재가 편지를 보내기 전날 하필 이동재가 그 조작 그 수사를 하기 위해서 휴유 편지를 보내기 전날 하필 한동훈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도 그들이 범죄를 모의했다는 의심이 더 강해졌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이동재가 왜 이철에게 그런 미친 편지를 보낸다는 말인가? 그렇지. 이동재랑 한동훈이가 만나고 13일날 만나고 그 편지를 14일날 보냈는데, 여러분 이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 속담도 맞지 않는 거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윤석열이가 이런 별지랄을 떨어가면서 한동훈을 보호하려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윤석열이 어떤 자입니까? 집에만 가면 사기꾼이 집에서 마중하고 밥 해주고 사기술을 가르치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지금 윤석열 처 김건희 보니까 사진 보니까 정운천 전 국무총리 있죠. 그 사람하고 찍은 사진도 있고 안 간 데가 없고 이름도
예? 김명신을 갖다가 돈 많이 벌려고 건의로 이름을 바꾸고, 예, 이건희 있죠. 삼성그룹 회장. 이 윤석열이 검찰이 쇼를 해가면서, 아니 윤석열이라는 분도 계시네. 예, 동명이인이시죠. 혹시 윤석열이가 와가지고 죄송해요 하면서 예, 슈퍼잭 쏘아준 거 아닌가요? 아이고, 그러면 사람 된 거지. 그렇게 좀 사람이 반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동재가 신청한 수사 전문 자문단을 덜컥 이 3살 먹은 어린애도 하지 않을지, 그거 김건희한테 물어보고 받았을 거예요. 여보, 예, 내가 이런 수사 전문 자문단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동재라는 놈이 그 피자놈이 했는데 그거 어떻게 받아야만 돼 말아야 돼. 그러니까 공급이 생각하니까 여보 당신도 여기에 연루되어 있잖아. 만일 그걸 수사돼서 드러나면 우리 대권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닌겨. 어쨌든 우리가 사기수를 펼쳐서 받아들여야지. 그렇게 이불 속에서 검찰 지시를 받은 윤석열이 덜컥 받아들였을 거다. 윤석열이 그동안에 사법고시 보면서 법률 공부하면서 배운 대로 생각했으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은 건희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거 전부 다 건희 씨의 조언을 받아들인, 건희 씨의 지시에 따른다. 좋게 말하면 조언이고 나쁘게 말하면 지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건 건희다. 그 전에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누구냐? 박근혜 때 하니까 제1위 최순실이고, 두 번째가 정윤이고, 세 번째가 박근혜다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누구냐? 첫 번째 김건희, 두 번째 최은순, 세 번째 윤석열. 검찰을 농단하는 실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